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대회 수상자 김대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자, 공매도가 내년 6월까지 이제 금지가 되는 상황에서 셀트리온이 전일 5%대 반등이 나오고 난 뒤에 금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의 흐름에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화면에 한번 보시면요, 셀트리온의 공매도 물량, 전일 공매도 물량이 보시면은 공매도가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지금 공매도가 내년 6월까지 이제 금지가 되었지만 시장 조성자에 한해서는 이제 공매도가 가능하게끔 해놨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공매도가 금지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왔던 이런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되면서 이제 상방에서 누리는 압박은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셀트리온 제가 어제 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몇 가지 한번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계산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합병에 따른 합병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한번 세워 가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어제 기사 내용을 하나 보면 그런 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보다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청구, 그러니까 합병에 반대하는 매수 청구 물량이 이제 출회가 되지 않으면서 합병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주주로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자, 지금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자, 이 부분에 저는 과연 고개를 끄덕이면서 보실지 한번 의문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앞으로 셀트리온이 다시금 재평가를 받고 원래 주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위치에서 낮은 가격에서 이제 합병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참 서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매수 청구권을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하고는 싶지만 여러분들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매수 단가가 예를 들어서 20만원 이상이다 그러면 14만 후반원대에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한다? 그럼 손실이죠. 손절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반대를 하고 싶어도 반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거 제가 이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 놓으시고요. 앞으로 제가 이 내용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하기 해 놓으신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을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한번 나왔던 이 내용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공매도 아웃이다. 셀트리온 정부발 호재에 적정 가치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주주연대들 공매제도 개혁 촉구 시위다. 자, 이거는 시장 조성자들은 이제 공매도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한 공매도가 이제 중지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년 6월 이후에 다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공매도 있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쇼커버링 물량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이제 이유를 제공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공정 공매도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냥 버티면서 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때 상환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고쳐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기사 내용을 하나 보시면 저는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적정 가치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는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이 이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범위보다가 줄어들면서 충분히 지금 합병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실적 발표 나온 것을 보시면 3분기 영업이익이 2676억 원,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이제 기록했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40% 육박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좋은 내용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 안타깝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주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합병이 되었을 때 주가가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겠고, 충분히 뭐 가능성을 부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요 공시 내용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합병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합병 가액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합병에 보시면은 합병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합병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일정을 한번 보시면 요 기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나는 이제 합병이 반대하면서 합병이 반대하니까 이 가격에 매수를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낮은 가격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이 매수 청구권 행사 못하잖아요. 왜?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손실에 매도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반대를 하고 싶다. 자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적정적인 가치나 이제 합병 비율이나 막 이런 것들 따져서 지금 합병 아니다라고 해서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를 하지를 못하라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예를 들어서 많이 올라가 있다, 상승해 있다, 지금 뭐 30만원대다 그러면 자 뭐냐면 이때 이제 합병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때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이 예를 들어 28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 합병 안 해도 지금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합병이 들어가야 되냐? 자 이런 의문도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 매수 청구권 행사가 많아진다 그러면 반대에 대한 압박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합병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겠고 비용적인 측면도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합병이 들어간다 그러면 합병에 반대하는 것들이 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낮은 상황이 들어가야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보다 득이 많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내용 오늘 우선은 개념적인 내용만 알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쨌든 지금 이제 합병이 들어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합병 비율에 따른 이제 대응 전략입니다. 자 보세요. 기준 주가에 따라서 합병 비율이죠. 셀트리온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렇게 0.449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계산이냐면, 자 지금 셀트리온이 158,400원이에요 자 158,400원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158,400원 곱하기 얼마예요? 0.449220 하면 71,163원입니다. 즉 지금 셀트리온 한 주당으로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보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76,600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 이게 뭐를 의미를 하냐면은 이게 합병을 앞두고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즉 어차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유해도 나중에 뭐를 받을 수가 있어요? 0.44. 자 이 비율만큼 셀트리온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죠?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있으면 셀트리온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지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비율의 갭의 차이를 두고요 접근의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지금 셀트리온 매수가에 따라서 비중에 따라서 대응할 때 셀트리온을 우리가 더 잡고 비중을 늘린다 이것보다는 요 계산에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잡느냐 안 잡느냐 이 차이를 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격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셀트리온을 이제 추가로 잡는 것보다가는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를 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거래 정지가 들어가죠. 자, 이 거래 정지가 들어가는데 합병날에 이제 변동폭이 커지거든요. 이때 전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우린 찐 시청자고 찐 보유자분들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하고 카카오톡 방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락처에다가 셀트라고 남겨주시면서 여러분들 셀트 전략 혹은 그냥 셀트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자, 요 합병에 따른 전략 있죠. 합병 전략을 대응 접근 전략을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보이는 번호에다가 네, 셀트라고 남겨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합병이 되는 과정들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네,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게 해놓으시고 네, 여기에다가 셀트라고 남겨주시면은 여러분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네, 카카오톡 방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도 제가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